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혐의, 바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검찰은 영장에 이렇게 적었죠. 인허가 장사를 했다, 혹은 징역 11년 혐의 정도 된다, 강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 과거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네.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생겼습니다만은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세력 갈려진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이재명 당 시장이 현금 후원은 불법을 알고도 그랬다는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장에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받으려고 뛰어다녔다라는 취지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불법을 알고도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 영장에 고스란히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 FC 대표, 사실상 이제 실소유주 역할을 하면서 후원금을 이제 모았는데, 당시에 성남시의 전략기획팀장인 김모 씨가 이 성남시장이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용도 변경을 대가로 영리 목적 법인인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건설을 용도 변경을 해주고 후원금을 받으면 불법이 되니까 안 된다라는 이제 보고를 올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현금으로 후원을 받아라, 이렇게 적시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라는 약간 이 추상적인 언어로 지시를 했고, 실제로 나중에 두산건설과 성남시가 체결한 어떤 MOU에 따르면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하게끔, 그러니까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예.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건설로부터 이 체육 분야에 기부금을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50억 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불법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기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남FC에 후원한 기업이 두산 말고도 사실은 이것 자체가 불법을 알고도 이 대표가 눈 감은 거 아니냐. 또 다른 영장 내용도 다음 화면에 있거든요. 바로 후원금을 또 낸 기업 네이버입니다. 쪼개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성남시는 미리 좀 확정해서 문서를 요구했는데, 아니 네이버가, 근데 이제 성남시가 문서와는 좀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거부를 했고, 그래서 검찰의 시각은 쪼개기로 주면서 뭔가 불법과 위법을 알고서 이렇게 쪼개기로 후원금을 오고 주고받은지 아닌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이버의 대표는 김상은 대표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법리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광고비라든지 이걸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썼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희망살림이라는 곳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해서 40억 정도를 기부를 해요. 그리고 또 희망살림이라는 곳이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억 원 정도 중간에 돈을 떼고 브랜드들이 39억 원 정도를 성남FC에 주면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네이버가 광고를 했으면 본인들 네이버의 어떤 이 상표나 이런 게 당시 성남FC 선수들한테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노출이 안 됩니다. 희망살림이라는 곳만 노출이 돼요. 예.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아마 당시에 네이버 측이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비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이행 자체를 보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계적으로 이행될 때마다 사실은 이제 10억씩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즉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즉 이 자신들의 민원이 들어줄 수 있다는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일정 정도 돈을 지불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두산건설과 성남FC 같은 경우에 차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자기의 어떤 회사 이름이 노출 안 되는 광고를 세상에 왜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그걸 보면 결국은 이게 광고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서 실제로 그러니까 돈을 준 것이고, 그거는 성남FC라는
개인 어떤 그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이제 광고비 형태로 이제 준 것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 보면 이 문제는 결국은 예. 제3자 뇌물이다. 왜냐 광고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광고를 해야 될 텐데 광고하지도 않는 돈이 그것도 그 시점에만 예. 그 시점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반박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앞서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당시에는 현금 후원이 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렇게 쪼개기 후원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눈여겨볼 만하다면 이 두 가지 부분 현금 후원은 불법이다 혹은 이렇게 10억씩 쪼개기로 하면서 뭔가 그 문서를 안 남기려고 했던 정황들 이거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금 형식의 기부 체납은 없죠. 맞습니다. 형식과 관련해서 금전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끊임없이 광고비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사실 쪼개기 명목 네이버에서 문서를 요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회장이 그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그런 문서를 왜 요구했겠습니까? 일단 예. 이 부분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3자 뇌물 아니겠습니까? 제3자 뇌물은 직접 뇌물과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판례가 요구하는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과 진배 없는 법적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익의 귀속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찰의 답변 정치적 이득 얻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로는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예. 이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사실상 뇌물죄에 진배 없는 그런 이득을 얻었다는 그 요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밝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인센티브를 직원들이 가져갔다. 그 부분도 적절성, 부적절성은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예. 사실 수사선상에 올려서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뭔가 돈의 흐름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가야 된다든지 사실은 이런 수사의 마침표는 직접 이득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28억 원이니 어떤 인센티브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수사가 허술하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만으로는 검찰의 저런 영장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제3자 뇌물 취득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돈을 받은 것이 그 본인, 즉 이제 뇌물죄의 주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 받은 것과 진배 없는 동일한 뭐 법적 평가를 받을 만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법리가 좀 제가 아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아하. 그렇다면 그냥 단순한 뇌물죄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대신 내 아들이 받았거나 내 가족이 받았거나 저와 이 공동체를 같이 하는 예. 사람이 받았다면 그냥 본인은 뇌물죄거든요. 예. 그것이 아니고 제3자 뇌물죄는 제3자가 받았고 저와 경제적인 귀속 관계는 전혀 다르지만 돈을 주도록 만든 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 청탁의 대가로 제3자에게 돈을 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제3자 뇌물 취득죄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성남FC에 돈을 주기 위해서 다른 제3자에게 돈을 주게 만들고 그러나 지금 돈을 주는 즉 후원을 하는 조건 내지 광고비를 지출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용적률 상향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즉 부지 용적률 상향을 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원이 어떤 예. 인허가 행위를 할 때 돈 받고 매수되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법집 행위였느냐 또는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 청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냐 아니면 그것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좀 편의를 예. 줬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전혀 법리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법을 다루시는 두 분이 좀 180도 다른 해석을 좀 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내용을 영장에 새롭게 적시를 했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 대표 수사에 어떤 파장이 남는지를 첫 번째 이슈에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